여러분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실입니다. 오늘은 인공신경망의 사용 분야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인공신경망을 사용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예측하려는 데이터를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지 인공신경망 모델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복잡한 인공신경망 모델은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 즉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인공신경망이 주어진 문제를 이해해서 정답을 푸는 방법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고 학습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을 단순 암기해버리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학습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습 알고리즘 사이에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습 알고리즘은 하이퍼 파라메타와 함께 고정된 데이터 집단에서 잘 동작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데이터의 예측의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히 많은 학습 시간과 사전 고려가 필요합니다. 인공신경망 모델과 학습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선택되었다면 인공신경망은 매우 좋은 예측 결과를 보여줄 것입니다. 인공신경망은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원하는 근사함수를 추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인공신경망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함수 추론, 회귀 분석, 시계열 예측, 근사 모델링, 패턴 인식 및 순서 인식, 그리고 순차 결정 같은 분류 알고리즘, 필터링, 클러스터링, 압축 등의 데이터 처리, 인공기관의 움직임 조정 같은 로봇 제어, 컴퓨터 수치 제어, 또한 인공신경망은 여러 가지 암 진단에도 사용됩니다. 인공신경망 기반 폐암 검출 시스템은 암 진단의 정확성과 속도 향상을 이루었고 전립선 암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인공신경망 모델은 임상실험 방법보다도 더 정확하게 동작하였고 한 의료기관에서 학습된 모델이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거의 같은 진단 결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신경망을 경영학에 응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재무, 회계, 마케팅, 생산 등의 분야에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특히 재무 분야에 대한 응용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가지수 예측, 기업 신용 평가, 환율 예측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소프트웨어는 시뮬레이션, 연구, 개발 분야에 많이 사용됩니다. 인공신경망 소프트웨어는 생물학적 신경망 개념을 가져와서 여러 가지 시스템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시뮬레이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경망의 정확한 행동이나 특성을 시각화나 데이터로 표현해서 이해하기 편하게 합니다. 인공신경망 구조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순방향 신경망, Feed Forward Neural Network은 가장 대표적인 인공신경망입니다. 신경망 정보가 입력 노드에서 은닉 노드들을 거쳐서 출력 노드까지 전달되며 순환 경로가 존재하지 않는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다양한 방법의 구조가 존재하는데 이진 구조, 퍼셉트론, 시그모이드 등 여러 가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신경망, Radial Base Function Network는 다차원의 공간의 보관법에 매우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사 함수는 다수계층의 시그모이드 함수를 은닉 노드에서 사용하는 형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순환 인공신경망 (Recurrent Neural Network는) 전방신경망과 정반대의 동작을 합니다. 노드들 간의 양방향 데이터 이동을 하며 데이터는 선형적으로 전달이 됩니다. 데이터가 후방 노드에서 전방 노드로 전달하여 연산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한 논란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학습 데이터 문제가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중에서 로보틱스 분야는 많은 비평가들에게 비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작동을 학습하기 위해서 수많은 경우에 대한 엄청난 다양성을 가진 자료 수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떤 학습 기계라도 여러 가지 새로운 케이스에 정확히 동작하는 근본적인 구조를 학습하기 위해서 수많은 훈련 데이터들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동 로봇 운전을 위한 인공신경망의 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을 갈 수 있는 로봇 자동차를 훈련하기 위해서 인공신경망이 사용됩니다. 이 연구의 대부분은 하나의 학습 경험으로부터 여러 개의 학습 시나리오를 추정하는 것과 그리고 과거 학습의 다양성을 유지해서 시스템이 과도하게 학습되는 것을 막는 것,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에 대한 논란 중에서 그 다음으로 하드웨어 문제가 있습니다. 크고 효과적인 인공신경망 소프트웨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프로세싱 기법과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뇌는 신경망을 통한 신경 전달 프로세싱 임무에 최적화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가 가장 간단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단순한 개념조차도 인공신경망 디자이너로 하여금 뇌와 같은 신경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수백 수천만 개의 데이터베이스 라인을 채우도록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컴퓨터 메모리와 하드디스크 공간을 소비하게 합니다. 게다가 인공신경망 시스템의 디자이너는 이런 엄청난 신경 연결과 뉴런들을 통해서 뇌와 같은 신호 전달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의 일반적인 CPU의 처리 능력과 시간으로는 불가능한 정도이지만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신경공학에서는 처음부터 인공신경망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계된 회로를 구성하여 직접적으로 하드웨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에서는 인공신경망은 비행기의 자동운전 모드 또는 신용카드 사기 탐지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해결해 왔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반대편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있습니다. 인공신경망은 더 높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과장된 광고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도 하지 않고도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측면에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대편의 인공신경망은 기술이 아니라는 강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찬성 측은 불투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도 유용한 기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록 인공신경망을 배우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생물의 신경망을 배우고 이해하여 분석해서 적용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인공신경망을 구현하는 학습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기계학습을 성공적으로 하게 할 수 있는 인공 유전적 원리를 발견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부 다른 분석가들은 인공신경망과 기호적 접근과 같은 다른 분야와 결합한 혼합 모델을 지지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내부 혼합은 사람의 내부 동작에 대한 메커니즘을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강화학습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15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